말씀 네. 나눈 김에 제가 한 가지 그 옵시디안 그 PKM 팁 하나 좀, 아니 팁은 아니고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 좀 발견한 것 좀 공유해 드려도 될까요? 빨리 어차피 저도 좀 더 가야 되니까. 네네네네. 지금 각자 돌아가면서 잠깐씩, 최근에 네. 뭐 근황이나 뭐 발견하신 거, 배우신 거 있으면 간단히 공유하시죠. 네. 예,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뭐 별건 아니라 가지고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나온 제미나이 CLI 혹시 아시나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예, 예, 그래가지고 예, 공짜로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옵시디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옵시디안 파일이 보통 이제 이렇게 어디 뭐 클라우드나 그런 데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여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기를 여기다 막 전화를 쓰고 있으면은 어,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예, 전화 같은 거 쓰고 있으면은 이 폴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서비스에서 전 아이템스라고 터미널 프로가 쓰고 있는데요. 제미나이를 제가 깔았거든요. 제미나이 쓰면은 이 폴더를 읽어가지고 제미나이 실행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한 거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다 일단은 공짜로 되거든요. 이 토큰 리밋까지는. 토큰 리밋도 되게 큰 걸 알고, 그 다음에 이게 꽤 빠르게 정리를 해줘가지고, 그 이 폴더 베이스를 해가지고, 그 파일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만들고 있었던 그 플러그인처럼 이제 정리해주기 때문에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써보니까. 그래서 한번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좀 공유를 좀 드립니다. 옵시디안 파일뿐만 아니라 그냥 저는 코딩 관련돼서 좀 리팩토링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6시간 동안 혼자서 돌고 있어요. 지웠다 말았다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약간 에이전트 개념도 되니까 지가 알아서 막 지우고 뭐 난리를 났거든요. 그래서 막 실행해보고. 근데 이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베이스라서 조금 저는 개발자니까 이런 게 좀 편하긴 한데 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속도도 괜찮은 것 같고요. 보통 질문하면 최소한 10초 내로 5초 정도? 10초 정도의 답변 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추천드리고자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게요. 클로드 코드 안 쓰셔도 돼요. 생각나네요. 예. 음. 네네. 공짜로 에이다님? 쓰. 예. 네, 궁금한 게 저 제모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터미널에 불러와서 쓸 수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저는 네, 네. 엊그제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몰랐어요. 너무 받아서. 이제 다른 데서 막 나오니까 오픈 AI 먼저 나오고 클라우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공짜로 쓰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저걸 써보려고 하면은 네. 얘도 뭐 파이썬 깔듯이 이제 깔아가지고 그걸 터미널에서 불러와서 예, 쓰는 제가 식으로 링크 하나 드릴게요.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저기 슬랙 채널 올려두겠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도 근황 공유해 주실 분 있나요? 근황은 아니고 근황이기도 한데 그 원래 진영님이 소개시켜줬던 그 세미나 강의. 그거를 듣고 공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유료 회원들에게만 가능한 거라서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애플의 숏컷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메모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옵시디안으로 자동 연동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싱킹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옵시디언이 이제 마크다운 파일로 이제 진행되는 만약에 아이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놓으면은 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마크다운 파일을 바꾸면 옵시디언에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애플 노트나 이런 데는 싱킹이 안 돼요. 이게 백월딩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 이 싱킹을 N8N이라고 이제 N8N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오토메이션 하는 그런 세미나인 것 같은데 들어보기만 했거든요. N8N을 써보진 않고 이제 근데 오늘 잠깐 이제 시간이 있어서 그거 살펴봤더니 꽤 흥미로워서 그게 그러니까 노드끼리 이제 이어서 그 노드 안에 해당된 이제 오토메이션 코드가 있고 그거를 이제 시퀀셜리 이제 노드가 진행되는 순서대로 이제 오토메이션 하는데 그거를 저는 조금 한번 이번 주랑 다음 주에 한번 좀 살펴보고 공유를 좀 드릴까 해요.
그게 전문 네네. 분야 하시는 오토메이션 그- 하나 포기해가지고. 뭔가 제가 사실, 네. 말씀하세요. 뭔가 오토메이션이란 게 되게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N이군요. 네. 저도 약간 NAN. POC 같은 거 해보려고, 이거 뭐 아마 아시겠지만, 뭐 에어플로우나 뭐 개발자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노드 연결해가지고, 이 워크플로우를 정의하고 이거를 이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저널에서 뭔가 뭐 파일이 바뀌면은 읽어가지고, 오픈 AI 뭐 모델 돌려서 뭐 다시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좀 잘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여기다가 뭐 다른 것도 연결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소셜 미디어 포스팅 같은 걸 자동화한다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네. 제가 사실 그분 강의를 유료로 결제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아마 올 텐데, 그게 만약에 좀 공유 가능한 형태가 되면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그분 구요아님이 약간 옵시디안은 꽉 잡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뭐야, 유튜브 이제 피드 내리다 보니까 그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뜨더라고요. 많이 뜨죠. 근데 되게 몇 년 동안 파신 분인데, 어쨌든 제가 저도 팔로우 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요환님이라고 한국의 옵시디안 커뮤니티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 계세요. 강의도 하시고. 저희가 옵시디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세진님 처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파일 기반으로 해가지고 PKM 하는 거라서. 네네. 그래서 다운은 받았는데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아직. 네네네. 한번 써보시면. 네. 진영님 그러면은 진영님도 하나 네? 만드셔가지고 강의 만드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네. AI랑 연동하는 거 똑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걸 할 필요 없으니까 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네네. 오랫동안 되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하신 거 일단 따라가는 것만 해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네네. 그러면 더 공유해 줄 거 없으시면, 상수님, 할게요. 일단 저는 이 프로젝트 아니면 이 스터디 그룹에 접근하는 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랑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옵시디안을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세진님도 잠깐 아까 같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옵시디안은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AI 관련된 개발 공부를 계속하면서 지난 달부터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침 진영님이 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리퀘어먼트를 받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지 실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옵시디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한번 조인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옵시디안을 이용해서 레그 시스템과 레그 시스템을 옵시디안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AI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3단계로 일을 하겠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요. 스텝 1은 리서치 단계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레그 시스템하고 옵시디안에 대한 개념에 대한 리서치 자료는 지난주에 정리해서 발표는 아니고 유튜브로 통해서 공유를 했고,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리서치들을 지금 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래프렉이 필요하다면, 지난주에 리서치한 결과 그래프렉이랑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렉은 지금까지 경험은 없는데 이 그래프렉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생길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리서치 단계고, 스텝 2에서는 이제 리서치가 다 끝나면은 지금 리서치를 통해서 얻은 지식과
지금 이 스터디 그룹 멤버들의 어떤 니즈가 있을 거잖아요. 리퀘어먼트 이런 걸 정리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옵시디안 플러스 레그를 구현하는 게 좋을지 정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개발 계획에 들어가는 게 스텝 2로 제가 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개발 계획이 완료되면 실제로 이제 설계한 대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제 배포하는 것을 스텝 3로 정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계획 세웠던 건 이거예요. 오늘 모임까지 AI를 지원하는 그런 플러그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리서치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 주는 주로 그 옵시디안에 이미 있는 그 플러그인들을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제가 링크를 공유를 했고요. 이 슬라이드 17번까지가 지난주까지 제가 리서치를 한 거고 이제 18부터 이번 주에 시작을 한 건데 일단 처음 그 옵시디안을 까는 것부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옵시디안을 까는 과정을 인스톨하는 과정을 여기에 공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볼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레그하고 옵시디안하고 연동하는 방법을 리서치를 해봤는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일단 독립형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스탠드얼론 어플리케이션이죠.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웹 기반으로 옵시디안의 볼트를 MCP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업로드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로컬에 있는 그 옵시디안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그 옵시디안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한테 조금 새로웠던 것은 저는 계속 여태까지 그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개발했던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퍼블릭하게 퍼블리시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는데 옵시디안은 좀 이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개인 좀 프라이빗한 정보와 프라이빗한 활용 그리고 이것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프라이빗하게 활용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퍼블릭하게 그 퍼블리시되지 않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퍼블릭과 프라이빗한 그런 방법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스탠드얼론 어플리케이션도 로컬에서 구현하는 것도 있고 웹을 기반으로 퍼블릭하게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옵시디안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것도 이거는 좀 프라이빗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사용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그 제가 기존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리퀘어먼트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리서치를 했는데 독립형 레그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웹 기반으로 개발하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그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볼트를 어느 퍼블릭한 공간에 업로드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방법이 채택이 된다면 여기에 맞는 리서치를 따로 그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똑같은 스탠드얼론 어플리케이션이지만 로컬에서 구현하는 방법. 이거는 개인이 주로 그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이 부분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제가 좀 많이 공부했던 개념들이라서 익숙해요. 그 이전에 이 웹 기반으로 옵시디안의 볼트를 업로드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리서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냥 로컬에서 구현하는 방법은 기존에 제가 공부했던 뭐 랭체인이나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 구현이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구성 요소들을 보면 일단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것은 옵시디안 볼트가 되겠고요. 이것을 AI와 같이 연동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베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벡터화하기 위한 모델이 필요하고요. 이 독립형 어플리케이션도 퍼블릭하게 퍼블리시할 수 있고 프라이빗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퍼블릭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오픈 AI를 사용하면 퍼블릭하게 뭔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 프라이빗하게 내가 이것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오픈 AI에서 제공되는 인베딩 모델이 아니라 뭐 허깅 페이스에서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베딩 모델을 사용하고 LLM도 로컬에서 따로 그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방법이 음,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벡터 스토어도 사용을 하고 여기서 인베딩 처리한 데이터를 저장할 벡터 스토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트라이버 하는 기능들도 구현을 해야 되고 이것은 랭체인이나 아니면 지금 진영님이 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 커서 AI의 옵시디안을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그 API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다른 AI 모델들에서 제공되는 API를 사용해서 이 리트라이버 기능들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AI가 필요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LLM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뭔가 그 퍼블릭하게 내 정보가 나가는 거죠. 근데 이 퍼블릭하게 나가는 것보다 내가 프라이빗하게 조금 그 이 정보들을 이용을 하고 싶다. 나만의 그 세컨 브레인 내 로컬에서 다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로컬에 이 LLM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제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영님께서 그 슬랙을 통해서 많이 공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MCP 기반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옵시디안 볼트를 뭐 어디에 퍼블릭한 공간에 업로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컬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여튼 MCP 서버로 구성해서 그 서버를 올려서 다른 AI 모델에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유튜브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MCP 서버를 사용해서 하는 것인데 한번 이거를 볼게요. 이거 클릭을 하면은 이 유튜브가 나와요. 이거죠. 간단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따로 뭐 요약을 하진 않았어요. 요새 좋은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이 유튜브가 뭔지 요약해줘라고 하면 요약을 잘 해주더라고요. 이것은 옵시디안하고 MCP하고 그 Whisper API를 사용해서 내가 음성으로 옵시디안의 그 데이터를 인풋할 수 있고 또 인풋한 데이터를 참조를 해서 AI를 이용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을 그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를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MCP 기반으로도 그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플러그인 이번 주에 제가 리서치를 많이 했던 건데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별도 웹 서버나 이런 배포 같은 거 없이도 옵시디안 내부에서 바로 작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뭐 이 플러그인을 개발한 사람들도 계속 뭔가 그 고민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리서치를 한 다음에 이번 주에는 이 플러그인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많이 좀 리서치를 해보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옵시디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레그 관련된 그런 플러그인들은 이런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 설치를 해서 비교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그 리서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에는 이 코파일럿을 설치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코파일럿을 설치해서 사용해 본 것은 요 유튜브에서 제가 그 만들어서 올려서 제가 어떻게 설치를 했고 어떤 기능들을 기본적인 기능들 설치를 사용을 했는지 이것은 옵시디안의 코파일럿 잠깐만요. 플러그인을 뒤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보시면 설치- 아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리서치를 했고 다음 모임까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옵시디안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그 옵시디안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옵시디안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좀 만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옵시디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면은 그 리퀘어먼트 도출하는 거 합의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모임까지 옵시디안 플러그인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한 몇 가지, 여기서 몇 가지 정도를 설치를 해서 한번 그 리서치를 해볼 생각이고요. 이 플러그인들은 어떻게 레그를 구현을 했고 어떻게 LLM과 연동을 했고 어떤 UI, UX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리서치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나 아니면 여기 모인 분들이 요구되는 그런 리퀘어먼트에 가장 부합하는 플러그인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제가 오른쪽에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기존의 플러그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 플러그인이 오픈소스일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들만이 그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더 추가를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 스터디 그룹 내에서 그 합의된 리퀘어먼트를 충족시키기 위한 플러그인을 직접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이 세 가지 내용들은 플러그인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플러그인을 활용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탠드얼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 진영님이 아마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컬서 AI나 기존의 이런 그 툴들을 사용해서 AI와 연동해서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리서치한 내용들은 옵시디안과 그 레그를 활용해서 뭔가를 우리의 리퀘어먼트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중에 어떠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리퀘어먼트를 가장 잘 만족시킬지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런 더 구체적인 리서치와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까지 리서치한 내용들은 요것이고요. 질문이나 아니면은 다른 의견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사실 저도 좀 되게 공감을 한 게 옵시디안이란 툴을 이 스터디 붐에 조인을 하면서 처음 이제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원래 다른 걸 쓰던 헤빗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걸 쓰기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구두로 간단하게만 발표를 하겠지만 그 아카데믹 리서치를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논문을 서치를 해가지고 논문을 모았을 때 이거를 어떤 널리지 베이스 쓰려면 나는 무슨 툴을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노트북 LLM에다 이거를 만들어야 되나? 근데 그거는 저번에 해보니까 공유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발표를 들으니까 옵시디안에 혹시 이런 PDF를 정리를 할 수 있다면은 저희만의 널리지 베이스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되게 막연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그게 단순히 이제 페이퍼를 서치하는 아카데믹 리서치 말고도 이제 뭐 마켓 리서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현재 파서블한 그런 컴페티터들을 이제 찾아서 컴페티티브 애널리시스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저희만의 약간 리서치 베이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이게 저는 이제 어떻게 가능한지를 잘 몰라서요.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런 거는 사실 상수님이나 다른 분이 더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리퀘어먼트만 나오면 그거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요게 지금 이번에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해 본 건데 코파일럿이란 플러그인이거든요. 근데 이 코파일럿이란 플러그인도 얘가 인제 유료 버전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미지나 PDF 파일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면은 한 달에 뭐 10몇 불 내서 유료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에이다 님이 얘기하셨듯이 뭔가 다른 뭐 PDF나 이미지나 다른 뭐 외부에 있는 데이터가 뭐 저기 구글 독에 있을 수도 있고 confluence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리퀘어먼트만 정해지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일단 저도 이거 한번 처음 설치해서 사용을 해 봤는데 질문 딱 한 가지 한번 해 봤어요. 이거 제가 인제 이 기사 제가 지금 다른 신문사에 인제 시민 기자로서 활동을 하는 게 있어서 가끔 기사도 쓰고 하는데 이 기사와 관련돼서 제가 연결을 이렇게 맺었는데 여기서 시애틀 K 데일리 기사와 연관된 노트를 알려줘 했더니 이 그래프로 연결된 애들을 잘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 이게 처리가 돼서 보여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좀 리서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 한계는 아직까지 내가 옵시디언을 활용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다른 저장 매체, 도큐멘팅 매체와는 다른 장점이나 특성이 옵시디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배우면은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옵시디언을 좀 많이 사용해 볼 생각이고 다음 주 중에 진영님이나 이렇게 좀 잘 활용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창수님, 이 녹화 괜찮으시면 그냥 끄지 말고 계속, 예, 끝까지 해도 될까요? 저희 또 이과님이랑 먼저 나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일단 아니면, 계속 아, 녹화하고 있을게요. 예. 네네네. 제가 조금 더 이어서, 예, 그러니까 뭐 자세히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옵시디안을 뭐 쓴자가 골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근데 제 옵시디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일단 오픈된 툴을 찾다 보니까 사실 저는 노션이랑 옵시디안 되게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구조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서로 피처가 좀 수렴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노션은 좀 클로즈드고 옵시디안은 이제 다른 거에서 이렇게 임포트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네, 쓰는 것 같고 근데 근데 사실 아까 협병님 말씀하신 유스 케이스는 사실 공유가 중요한 건데 아까 다른 분 말씀하신 것처럼 옵시디안은 꼭 공유가 이제 뭐 되긴 되는데 공유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제가 어쨌든 지금 뭐 좀 쓰는 거 좀 말씀드리고 제 것도 이어서 지금 15분밖에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 화면 보이시나요? 아, 잠깐만. 네.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PKM의 약간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더 정리를 더 하고 있고, 네, 요거는 이제 왜 PKM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작성한 거는 이거를 조금 작성을 했어요. 왜 이제 그럼 어떤 좀 기본적인 우리가 PKM 하는 데서 좀 가이딩한 프린서플 같은 게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유니파이드 리파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그게 사람 브레인 하나로 모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쪼개져 있으면은
그 쪼개진 부분 간의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모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옵시디안은 이제 뭐 당연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현재 그 임포터라는 걸 쓰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데서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진영님 커넥션이 좀 불안한 것 같은데요. 인터넷이 끊기신 것 같은. 네, 제가 어, 지금 나가신 것 같은데 다시 접속하시겠죠? 뭐.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뮤트 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그 첫 부분을 들으셨죠? 예. 잠깐만요. 그 예, 다시 보면. 임포터에서 예. 네. 네. 예, 그래서 임포터를 써서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엔 저 이런 걸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옵시디안에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옵시디안 안에서 캔버스란 기능으로 구현 가능한 건데, 저는 이제 애플노트에서 일단 임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뭐 제가 내부적으로 저널이나 이런 데 이제 소화를 하고, 이거는 외부적으로 이제 뭐 가져오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글 같은 거 SNS나 이런 걸로 쉐어하는 이런 플로우를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옵시디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저한테는 다 맞는 툴 같고요. 캔버스 다 그 링크 네. 걸어놓으신 거 다 라이브 링크, 인터널 링크예요?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클릭하면은 캔버스를. 캔버스가 잠깐만요. 오. 얘는 이런 아,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비주얼하게 이것도 다 편집 가능하고 돼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 주 저도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시디안 저도 배우고 있어요. 사실 옵시디안이 조금 제가 봤을 때 아주 친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배우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사실 그 구요원님 강의를 좀 최근에 들었거든요. 저도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제가 느낀 건데, 지금 클럽 플러그인들이 뭐 저도 사실 뭐 스마트 커넥션 이런 거를 많이 안 썼었는데, 설정을 제대로 하면은 꽤 잘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예를 들어 SNS 제가 최근에 포스팅 같은 거 관련해서 나오는데, N8N 저도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노트라고 지금 뜬 것들 보면 다 N8N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꽤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창수님 말씀하신 플러그인 중에서 좀 봐볼 만한 게, 제가 제가 좀 쓸만하다고 느낀 거는 스마트 커넥션이랑, 그다음에 요거 스마트 컴포저. 예, 요거는 특히 뭐 한국 개발자들이 하고 계셔가지고, 만약에 좀 콜라보레이션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더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커서를 이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커서를 옵시디안 안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서를 쓰는 게 편할 때가 많은데, 어쨌든 커서를 따로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거는 사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구조를 왼쪽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번 주 제가 한 거는 사실 어쨌든 AI가 어쨌든 지금 그 클로드 MCP를 새로 나온 걸 좀 써보니까, 정말 이건 금방 제가 그때 말씀드린 여러 가지 AI 어퍼튜니티라는 게 금방 좀 현실화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그거죠. AI가 다이제스션, 어거니제이션, 크리에이션 이 세 가지를 다 좀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 문서를 한번 보세요. 근데 어쨌든 클로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는 이제 abstract하게 어떤 식으로 나중엔 돼야 된다고 좀 정의를 한 건데, 일단 PKM이 AI 오케스트레이터랑 붙어서 또 AI 오케스트레이터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툴이랑 붙어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를 어시스트하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지금 클로드 데스크탑이고, 요게 이제 obsidian MCP로 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얼개는 얼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본 바로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그냥 된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어디까지 되는지, 예, 그런 걸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이르긴 한데, 지금 그 클로드, 그러니까 이걸 조금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제 그 PKM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들이 일단 이거를 좀 크게 해볼까? 예. 콘텐츠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를 뭐 만들고 싶은 거고, 이제 그러면은 그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이 PKM이 있다고 해도 이걸 다 던져줘서는 사실 굉장히 뭐 너무 컨텍스트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제가 봤을 때 압축하는 게 이 아까 보여드린 AI 오케스트레이터한테 최대한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그 조금 렐러번트한 걸 전달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게 지금 현재는 MCP 서버가 하는 일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옵시디안 MCP 서버도 사실 개발이 뭐 그렇게, 예, 뭐 몇 달 전에 업데이트된 거고 뭐 아주 활발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쪽에 오히려 좀 기회가 있지 않나. 예. 만약에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계속 발전하고, 지금 아직 챗GPT는 지금 제가 이제 굳이 클로드 데스크탑을 쓰는 게 챗GPT가 MCP 커넥션 지원하는 버전은 지금 프로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근데 조만간 될 거라서 하고 있고, 어쨌든 일로 돌아가서 제가 했던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컨텍스트, 제 PKM을 최대한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제가 그 라이프 OS라는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서에 제 개인적인 상황이랑 제가 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요청할 그 태스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AI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외교가 핵심인 게 그 리포에 있는 여러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딘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AI가 근데 쓰는 걸 아무 데나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AI가 쓰는 건 이 AI 노트라는 폴더에 다 몰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AI 노트라는 폴더에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얘가 제 개인 스케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저희 그 그룹 미팅 노트 같은 것도, 네, 뭐 프레퍼레이션 문서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제 하루하루를 좀 라운드업하는, 네, 그런 것도 지금 여기다 써달라고 했고, 아무튼 여기서 지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제가 어떤 리서치 태스크를 만들어서 AI한테 던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애플노트에 이걸 팔로우업 해달라고 한 건데, 이 팔로우업이라는 태그를 가지고 클로드 데스크탑이 이런 팔로우업 문서를, 예, 만들어 준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PKM의 상당히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지금 좀 자동화가 될 수 있는, 예, 좀 그런 게 됐고, 그거를 자동화를 하기 위해 이제 커맨드를 정리를 한 게 아까 여기 보여드린 그 라이프 OS라는 문서이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라운드업 태스크에 대한 가이드라인, 스케줄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리서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 컨텐츠 쉐어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각각, 그러니까 분야별로 좀 정리를 한 거죠. 너는 이런 걸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클로드 데스크탑으로 가면은, 클로드 데스크탑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인데, 거기서 이제
간단해요. 이거를 여기다 다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서를 발화하고 이 문서를 그냥 이게 날짜별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이 문서에다 그냥 다 넣어놓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프로젝트에 뭐 데일리 스케줄 라운드업 이런 걸 부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가 예를 들어 PKM 그룹 미팅을 해달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제 캘린더 이벤트도 보고 구글 닥도 보고 해가지고 이 파일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파일을 만들어 준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제 리포를 읽어가지고 태스크를 하고 다시 리포에 저장하는 그런 기본적인 워크플로우가 되긴 해요. 네, 되긴 하고 그러면 그게 지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하면은 아직은 저는 아직 갈 길이 좀 멀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캘린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를 들어 오늘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이제 오늘 스케줄을 요청을 했더니 이제 그 캘린더에서 다른 이벤트를 좀 미스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어보이드 컴플리트해서 다시 해달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캘린더 이벤트를 다시 생성해 주기도 하고 몇 번 이터레이션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사실 점점 좋아질 거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AI도 계속 좋아질 거고 이 툴도 좋아질 거고 제가 이제 이걸 쓰는 이제 방식도 계속 발전할 거라서 저는 이제 좀 이 어프로치가 되게 이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스케줄링을 하면 사실 제가 하는 관성이나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제가 스케줄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퍼소나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제 스스로랑 좀 거리가 있지만 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스케줄링 해줘 하는 식으로 이제 페르소나를 만들어 이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스케줄링을 해줘 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스티브 잡스가 내 스케줄링을 한다 그러면은 스티브 잡스가 나는 매일매일 오늘 하루만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스케줄링 한다면 이런 식으로 스케줄할 거 예를 들어서 착오를 정리하고 이런 건 다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정리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은 이제 AI가 스케줄링을 한다면 지금 현재는 실수도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제가 보지 못하는 어떤 관점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하고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계속 당분간은 해보려고 하고 있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지금 바쁘신 분들 나가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근데 이제 지금 MCP가 워낙 초기다 보니까 옵시디안 저는 이제 요거를 그냥 쓰고 있거든요. 얘가 옵시디안 MCP 툴이라는 걸 설치를 하시고 MCP 툴즈 그러면 이제 또 요거를 또 같이 깔아야 돼요. REST API 같이 깔고 어떻게 설정하시면 되냐면은 클로드에 이제 옵시디안 MCP 툴이 나오죠. 그리고 요 두 가지가 그다음에 또 구글 캘린더 라이트도 따라 했는데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제가 옵시디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클로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건데 굉장히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MCP 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직 몇 달 전에 지금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태치먼트, 노트 어태치먼트 같은 거를 분석을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어렵고 어쨌든 저는 이제 좀 그런 기회가 많이 보이긴 해요. 지금 만약에 이런 이런 식의 이제 좀 그림이 좀 나중에 이제 좀 대세가 될 거라고 하면은 그런 게 좀 보이긴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좀 좀 두서없이 공유 드렸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예, 창수님은 저랑 다음 주에 한번 예, 같이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그리고 제가 네. 로컬에 계신 분들 한번 뵙고 예, 뭐 저희 미팅하고 뭐 저녁 식사라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시간 되시는 분들 다음 주에 같이 뵈도 좋을 것 같고 네네. 좀, 예, 질문, 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아,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스티브 잡스라면은 오늘 스케줄 어떻게 잡을까 뭐 요 개념 아주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이, 예, 그쵸. 이거는 제가 그냥 하루 종일 노는 사람이다, 헤도니스트다, 이러면 이제 쾌락주의자의 스케줄 어떨까. 예,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본 거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이것도 상품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싶어요. 만약에 어떤 롤 모델이 있다면 롤 모델이 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뭐 딱 정리해 놓은 프롬프트가 그게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난 저 롤 모델처럼 살고 싶은데 그 프롬프트를 받아서 이 롤 모델 내 롤 모델이라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런 재밌는 생각이 드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원래 하던 거를 자동화한다는 것이지만 아예 새로운 디멘전이 생긴다는 생각 그것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네. 서경님 질문. 제가 스케줄 업데이트를 너무 라스트 미니트에 해서 약간 못 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네. 공유 내용이 있으시다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네. 제가 공유 중지할까요? 네.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슬랙 채널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시간이 정말 저번 주에 많이 안 나서 어제랑 음. 오늘 새벽에 일어나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제 네네. 아카데믹 리서치를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을 이제 어디에 어떻게 정리를 하고 거기서 제가 뭔가 서머라이즈를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인포메이션 만드는 작업까지는 제가 못했어요. 근데 다만 그 서치를 해보니까 크게 한 세 갈래 정도의 그 청크로 나눌 수 있겠다. 그 논문들을 이제 서치를 해서 좀 앱스트랙트 정도 빠르게 보니까 약간 그 전통적인 그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에서 생각하는 인포메이션 비헤이비어라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구조화하고 정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하나의 큰 theoretical 플로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 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거의 그 사람이 정보를 흡수하고 기억하고 그걸 다시 리트리버하는 그 워킹 메모리 쪽에서 연구한 것들이 좀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쉽게 배우고 배운 걸 기억하고 그걸 다시 원하는 방식으로 인출을 하고 그러니까 예, 인간의 메커니즘 중심으로 하나의 또 플로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휴먼 팩터나 에르고노믹스 쪽에서 그러면 이런 인포메이션 시어리도 있고 그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 시어리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할까 주로 워크플레이스 쪽에서 그걸 사용을 해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theoretical flow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봤을 때 그러면 이거를 그냥 리서치로 끝내면 안 되고 저희 PKM에 뭔가 인풋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저희가 이런 아까 말씀해주신 다양한 소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서 그걸 AI 오케스트레이터가 정리를 해서 아웃풋을 낸다. 이런 큰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까지 나온 이론에서 보여주는 모델, 사람이 정보를 처리하는 모델, 아니면은 인포메이션 비입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화 방식 이런 거를 갖다 쓸 건지 아니면은 그걸 어떤 활용 부분에만 포커싱을 맞춰서 저희가 그럼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 게임을 우리가 디자인하면 그걸 사용을 하게 할 건지 그래서 약간 이런 방향성도 좀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약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빠르게 서치를 해서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이론을 강화를 하는 쓸지 구조를 보완하는 데 쓸지 아니면 사람들 활용을 더 쉽게 하는 데 쓸지 이거를 약간 더 방향성 구체화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그냥 공유만 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어떻게 네네네. 정리를 하려고요. 네. 음. 네네네. 일단 공유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론적인 것도 좀 작업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직 뭐, 아웃라인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하는 리서치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뭐 적은 걸 보시고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이것도 제 제 옵시디언에 넣다 보니까 공유가 잘 안 되는데 이걸 제가 조만 그 리서치 정리하시는 거랑 예, 연결해서 예, 조금 더 근거가 있는 예, 그런 이론을 만들어 보는 식으로 예, 발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예, 예,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 AI 오케스트레이터를 만든다가 어떻게 보면은 공주의 목적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론만 정리해서 이론적인 아웃풋만 나올 수 있다면 그걸로 되는 거지. 그래서 다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PK임을 더 잘하는 어떤 하나의 모델? 옵시디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라고 이런 모델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이론만 강화해서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서 MVP를 만드는 건지 그런 게 다 약간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예. 네네네. 음. 네, 저도 사실, 예, 지금 뭐 답을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고, 아까 창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은 일단 있는 게 뭔지를 찾아보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 느낀 거는 있는 게 뭔지가 매주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 매튜님도 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 뭘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뭐 몇 주 몇 달을 쓴다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아직. 예, 창수님도 뭐 지금 리서치하고 계신 단계인데,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개발을 뭐 2달 기간 잡고 하면은 2달 뒤에 분명히 다른 게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지금 하는 리서치,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론을 그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툴도 보고는 있지만은 툴이 바뀌어도 그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예, 그 기본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저는 이론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희가 이론은, 그리고 일단 그런 거죠. 이론 중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론을 가지고 어떤 툴을 어떻게 사용해서 할지는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툴을 사용하는 것도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옵시디안 써야 될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옵시디안에 지금 뭐 올인한 건 전혀 아니고, 옵시디안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메인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이제 아까 말씀 나눴듯이 공유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뭐 다른 게 그런 백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옵시디안이든 뭐든 좋은 툴이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 이런 거는 좀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뭐 프린서플을 정리하는 것도 Unified Open Repository, 뭐 Hierarchical, 뭐 Summary, Associate Linking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좋은 요건인데,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 옵시디안은 사실 이걸 거의 다 만족하긴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물론 쉐어링 같은 걸 넣으면 이제 옵시디안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노션이랑 옵시디안 대부분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노션은 이게 오픈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또 노션에 있는 걸 또 일단 또 가져와서 또 뭐 다른 데 연동하는 방법은 있을 테니까, 예, 저는 뭐 그 몇 가지 저희가 툴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뭐 어쨌든 옵시디안은 좀 오픈되어 있고 저희가 좀 컨트리뷰트 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뭐 말씀을 예, 저희가 좀 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예,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네. 옵시디안 약간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좀 최적의 샌드박스 같은 느낌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서 뭔가 약간 툴들이 계속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되게 최적의 그 프레임워크 같은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그걸로 되게 밸류블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이해가 되었는데 제가 잘 이해한 걸까요? 예, 정확히 맞고요. 예, 네. 예, 네네. 네, 어쨌든 옵시디안 사용하는 게 자체 좀 장벽이긴 해서 제가 좀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리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옵시디안 싱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공동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새로운 플러그인이 있다면 그 리포에다 먼저 깔아가지고 공유를 드리고, 거기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개인 리포를 쓰시든지 아니면 다른 툴을 쓰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쉐어링이 강화되는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일단 하나 만들어서 드리고, 어쨌든 중심적인 거는 저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해요. 뭐 툴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한데,
이론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론은 아마 계속 빌드업하면 될 것 같고 툴은 그 위에서 뭐 계속 바뀌는 걸 채점하면서 그래도 이제 뭐 기회가 저는 이제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아예 새로운 옵시디안을 만드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 옵시디안에 이제 뭐 부족한 점을 채운다, 뭐 다른 툴의 부족한 점을 채운다 그런 건 전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런 건 찾아가지고 제가 뭐 창수님이나 지금 아니면 다른 분들도 개발 관심 있는 분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레포 공유해 주시면은 저도 좀 더 네네네. 겸 거기다가 한번 제가 맞아요. 가지고 그렇게 한번 네네네. 해볼 겁니다. 네. 거기다가 저희가 했던 것들을 같이 좀 덤프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예를 들어서 외부 공부를 할 때도 그 리포를 그냥 공유하면 될 수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구체적인 거는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님? 윤식님? 그 아까 에이다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약간 좀 제가 옵시디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중 하나가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옵시디언이 굳이 옵시디언이 아니어도 되는데 옵시디언에서 노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는 그 연구하는데 중점적으로 옵시디언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퍼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툴이 등장하는데 이제 리서치 래빗이라고 그게 굳이 옵시디언은 아니어도 되는데 그 커넥션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약간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연구를 조금 더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기회가 없어서 못 하고 있긴 한데 한번 제가 이번 주에 시간 좀 내서 연구를 해보고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유용한지. 네. 네. 네, 저도 이거 봤는데 또 저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 들고 한번 써보시고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그래프 말씀하신 게 이건데 이게 사실 보면 이게 제가 이제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PKM이라는 이제 이걸 서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뭐 그렇게 해도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를 제가 얼마나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PKM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노트를 다 찾고 그다음에 노트에 또 여러 가지 그룹에 대해 색깔을 넣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뭐 또 애니메이터 아무튼 여러 가지 아무튼 이건 저도 아직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뭐 유식님 한번 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게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옵시디언은 사실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볼 만한 컨트리뷰트 할 만한 게 좀 많이 보인다.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오늘 미팅은 마치고요. 제가 다음 주 그러면 저희 뭐 목요일 날 이 시간에 혹시 뭐 오후 저녁 약간 이른 저녁에 시간 되시면 한번 뭐 오프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가능하신 이제 제가 한번 스케줄 보시고 가능하신 분 다음 주나 제가 또 다다음 주는 또 몇 주 없을 거예요. 제가 또 여행을 가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 목요일인데 그 둘 중에 하루 정도 제가 한번 모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즈님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또 관심 갖고 나와주시고, 제가 또 저희 하는 거 상발 프로덕트 그룹에서 한 번 또 발표도, 저희 상반기에도 프로덕티비티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네. 약간 후속으로 한번 발표 정도 좀 나중에 저희 쪽 마무리되면은 한번 거기서 네. 네, 너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진영님 오늘 이거 녹화한 거는 제가 네네. 프라이빗으로 올려서 멤버들한테만 링크 공유를 예. 할게요. 그걸 공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저희 지금 했던 것들 유튜브로 뭐 공유하시고 하는 것도 저는 괜찮고요. 어쨌든 저희한테 좀, 유튜브 링크도 좀 주시면 저희도 보고, 네, 또 커멘트도 드리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조만간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